오기원님의 꽃의 패러디 보겠습니다. 제목 자체에 패러디라는 말이 쓰임으로써 주제의식을 곧바로 노출하고 있는데, 일단 패러디라는 건 첫 번째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작과의 유사성. 그래서 시행구조가 반복된다는 그러한 특징이 있지만 거기에서 끝난다면 모방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차이점을 바로 부각을 하는 과정에서 패러디 시의 그런 미적 가치가 창출이 되게 됩니다. 미적 효용은 차이점, 즉 비틀기를 통해서 독자들은 미적 감동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비틀기는 대부분의 패러디 작품은 주제의 뭐로? 반전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주제를 반전시킴으로써 비틀어서 사물을 다시 보기를 시도하는 것이 패러디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 작품은 꽃 자체를 패러디한 만큼 꽃의 주제가 어떻게 패러디되고 있는지 먼저 비유적인 설명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아파트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 302호 여학생과 그리고 302호 남학생이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학생은 쟤는 302동애구나, 이 남학생은 쟤는 301동애구나,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고 있을 때는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이러한 단절의 벽이 있었지만, 서로 어느 순간에 이름을 공유하게 되는 순간, 너 이름 뭐니? 나 개몽룡이야. 너는 나 한심청이야. 이렇게 이름을 공유하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서 본질적인 유대의식이 생겨난다. 이것이 꽃의 주제의식이라면, 꽃의 패러디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개몽룡과 그리고 한심청이란 이름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몽룡이는 한심청에 대해서 쟤는 심청이처럼 효녀인가 보다, 이 여학생은 쟤는 몽룡이처럼 이몽룡처럼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는 애인가 보다, 이러한 식의 상대에 대해서 왜곡된 관념을 갖게 되는데, 이 남학생은 실제로는 공부학원 탐싼 게임 중독의 학생이고, 이 여학생은 심청이처럼 커보라고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지만 하루라도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없는 그러한 사춘기 단계라면, 바로 이러한 이름이 갖고 있는 상대에 대한 의미 구조는 결국 왜곡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작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원작인 꽃의 시행구조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지만 왜곡될 순간 곧바로 주제의식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비틀기를 통해서 왜곡될 순간을 기다린다. 이름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비틀어서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주제를 1년에서 노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내게 와서 내가 부른 이름대로 모습을 바꾸었다. 한심청이가 엄청 효녀인 것처럼 둔갑을 하게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곧 내게로 와서, 이제 이 구절에서 실제적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는데, 풀꽃, 시멘트길, 담배꽁초, 아스피린, 아달린이라는 이러한 보통 명사 단어 속의 단어의 의미가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되는 보통 명사나 수명사가 아닌 이제 의미의 틀을 만들었다. 바로 이 부분이 의미의 틀이 될 것인데, 멀쩡히 있는 풀에다가 금이라는 것을 붙임으로써 귀하다, 고귀하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왜곡하거나 약이라는 것, 바로 인간에게 좋은 것이다, 포인세티아, 크리스마스 꽃이죠. 그래서 꽃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축복의 이미지, 이런 것을 갖다 붙이는 것, 개밥풀, 풀 이름에 개자를 붙여서 밥풀, 개밥풀, 이런 찬밥의 느낌을 주도록 하는 것, 인동, 겨울을 참고 넘기는 꽃, 얘는 겨울에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클 뿐인데 겨울을 참고 넘기는 바로 인간의 모습을 여기에다 투영한다든지, 국하면 국하지 황국, 그래서 로얄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 등등의 의미의 틀을 만드는 것이 모두 왜곡된 언어의 틀짓기다. 인간의 시각에서 만들어내는 의미 부여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식의 주제를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명명하고 싶어 했다.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서 상대에게 명명을 함으로써 일정한 성경과 편익견에서 사물을 바라보게 된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심청이는 몽룡이에게, 몽룡이는 심청이에게, 그리고 그는 그대로 의미 틀이 완성되면
다시 다른 모습이 될 그 순간, 그리고 기다림, 그것이 되었다. 이러한 왜곡의 과정이 언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전개를 통해서 결국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대상의 본질에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의미의 틀 속에 대상을 왜곡해서 가두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된다면 301호와 그리고 302호의 남녀 학생은 계몽룡과 한심청이라는 이름을 주고받는 것보다 오히려 일반적인 수명사 속에서 왜곡되지 않는 이러한 자신의 본질이 담길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시문학에서 함으로써 주제의 반전을 통한 미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